나는 젊은 시절 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다. 사람은 생각한 만큼 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직접 확인한 현실의 법칙이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가 목숨 걸고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지. 그 차이는 재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시작은 언제나 사고의 수준이다. 내가 본 모든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점이 생기곤 했다. 대대로 부를 누려온 집안이라 해도 그 위에는 반드시 첫 번째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누구도 보지 못한 틈을 발견하고 결국 그 한 걸음이 가문을 바꿔놓는 사람 말이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보다 평범했고 가진 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내가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로 불을 쌓는 사람이 되겠다. 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에 타고난 듯한 여유를 보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 가문도 한때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결단이 만든 결과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부는 우연히 쌓이지 않는다. 사고를 통해 만들어지고 사고에 의해 확대된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렇기에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부자가 될 사람처럼 사고하라. 부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결과는 다시 생각을 강화한다. 이 선순환을 만든 사람이 결국 부를 쌓는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순환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하지 않으니 당연히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 행동도 흔들리며 행동이 흔들리니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결과가 없으니 다시 자신을 의심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나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다. 목표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기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한다. 이 사고가 바로 부의 시작점이다. 나는 사업 초기에 수많은 난관을 겪었다. 실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고 주변에서는 모두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성공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다. 머릿속에 분명한 그림이 있으니 실패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자질이다. 그림을 가진 사람과 그림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순간, 즉 부가 폭발적으로 몰려오는 단계에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문턱이 있다. 그 문턱은 늘 고통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돌아선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동안 쌓인 모든 노력이 무너진다. 나는 이 장면을 숱하게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부자는 특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성공한다. 부는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부는 도망가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싶다. 생각의 크기를 바꿔라. 그리고 그 생각을 버티는 힘을 길러라. 가문의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평범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고를 버리고 더 큰 사고, 더 깊은 사고, 더 멀리 보는 사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의 출발점이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만약 그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단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자신과 마주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분명하게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기는 대개 성공의 초입이다. 나는 그 사실을 삼성의 초기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경험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자금은 늘 부족했고 믿을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성장은 더뎠고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시기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다는 걸 나는 이후 깨달았다. 사람들은 고통을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방향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방향을 잡았을 때 나타난다. 목표가 없으면 삶은 고통스럽지 않다. 대신 무료하고 의미 없고 답답할 뿐이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가기 시작하는 순간 반드시 저항이 생긴다. 길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이 저항이 바로 진흙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매일같이 그 진흙을 밟고 걸었다. 발이 빠지고 몸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떼면 반드시 다음 길이 보였다.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진흙을 밟지 않고는 단단한 땅에 도달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 진흙밭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조금 힘들면 방향을 바꾸고 조금 막히면 포기한다. 이들은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 반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진흙밭을 통과한다. 나도 그 과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나는 당시에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 과정이 나를 성공에 가장 빠르게 데려갔다. 그렇기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 힘든 시기는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성공의 문턱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사람은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성과는 불편함을 견딘 사람에게 돌아간다. 삼성 초기 공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원자재 부족, 설비 고장, 생산 차질, 판매 부진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볼 때마다 오히려 안심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사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체된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죽은 사업에도 문제가 없다. 살아있는 사업만이 문제를 낳는다. 이것을 이해한 날부터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발전의 표시다. 불을 만드는 사람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오래 버틴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행동이 더 정교해지고 사람이 더 깊어진다. 결국 성공은 실력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온다. 성공의 길은 결코 포장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막막함,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방향을 잘 잡았다는 신호다. 즉, 당신은 지금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물러서지 말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오면 돌아간다. 그러나 그 순간 성공의 문 앞에서 스스로 퇴장하는 꼴이 된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약들을 돌이켜보면 모두 힘든 시기 바로 뒤에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것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곧 성과가 찾아온다는 징조다. 부는 고통을 견딘 사람에게만 찾아간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확인한 진실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부는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 비례한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운이나 머리, 배경을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헌신이다. 헌신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헌신이란 목표를 위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통과하며 남들이 멈추는 곳에서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힘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헌신의 시작이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성공에 헌신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는다. 벌어들이는 돈은 갖고 싶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치러야 할 긴 시간의 몰입, 반복, 실패, 그리고 고독은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헌신 없는 성공은 환상이고 고통 없는 성장은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려 한다.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의 투자 열풍 속에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기적의 수익을 기대하며 조급함에 흔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 중간 과정이 지옥 같은 진흙밭이어도 헌신은 그 진흙을 통과하게 만든다. 나 역시 그 과정을 버텼다.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들, 아무도 보지 않는 노력들, 아무도 대신하지 못하는 실패의 책임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신하는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 남들은 힘들면 돌아서지만 헌신한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간다. 남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헌신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남들은 당장 눈앞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헌신한 사람은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기회임을 안다.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압도적인 격차를 만든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우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다. 창업 초기엔 부족한 자본으로 공장을 돌려야 했고 인재도 부족했고 시장도 미약했다.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버티는 단계다. 버티면 기회가 온다. 헌신은 버티는 힘이다. 그리고 버티는 힘은 결국 기회를 머물게 만든다. 부는 우연히 흘러들지 않는다.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끝까지 걷는 사람,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헌신은 그 길을 견디게 하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며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불을 붙잡게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다. 헌신한 사람은 경쟁자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힘들어도 중단하고 조급하면 다른 길을 찾고 쉽게 얻으려다 쉽게 잃는다. 반면 헌신한 사람은 외롭지만 단단하다. 느리지만 정확하다. 실패하지만 끝까지 남는다. 그리고 결국 성공을 차지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진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바라기만 하는가?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부를 끌어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 확인한 부의 원리이자 내가 후대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부는 헌신 앞에서만 문을 연다.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았다. 현실을 움직이는 힘은 상상력이다. 사람들은 상상력을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여기지만 나는 상상력이야말로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의 수준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었다. 내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울 때도 그랬다. 당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엔 초라했고 시장은 좁았고 외국 기업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었다. 미래의 공장, 미래의 기술, 미래의 한국 산업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현실보다 먼저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이 현실을 끌어당겼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상상하고 매일 떠올리는 방향이 곧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그의 현실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다짐했다. 삼성은 반드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장면을 수백 번 머릿속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는 남들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상상에서 일어난다.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보다 더 즐겁다는 사실이다. 상상은 인간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내가 보아온 모든 성공가는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월터 페이턴이 그랬고 수많은 기업가와 리더들이 그랬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을지,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무엇을 이루었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았다. 상상은 목표를 향한 정교한 설계도다.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지을 수 없듯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미래의 선명도만큼 여러분의 현실은 바뀔 것입니다. 흐리게 상상하면 흐리게 살고 정확하게 상상하면 정확하게 산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늘 남이 만든 길을 걷는다. 하지만 상상을 가진 사람은 남이 걷지 않은 길을 만든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결정할 때도 상황은 참혹했다. 전문가들은 실패를 경고했고 해외 기업들과의 격차는 엄청났으며 국내 기술력은 초보 단계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천이 되었고 실천이 결국 수십 년 뒤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기에 나는 단언한다. 상상력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여러분이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주어진 하루를 소비하며 사는 것이다. 반면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은 하루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와 연결된다. 상상은 단지 머릿속 이미지가 아니다. 상상은 에너지이고 방향이고 추진력이다. 사람이 목표를 생각할 때 뇌는 이미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이미 부분적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가? 당신의 뇌는 지금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모호한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호한 미래가 찾아온다. 그러나 선명한 그림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명한 성과가 온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원리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사업을 하며 얻은 결론이며 불을 끌어당기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보고 수많은 인재를 키우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얻은 결론이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의 사고가 만든 궤적을 따라간다.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그렇기에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는 놀랍게도 능력의 차이에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차이는 생각의 방향성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문제 너머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될 이유를 찾고 부유한 사람들은 될 방법을 찾는다. 각각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다. 내가 젊은 시절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가장 큰 충격도 이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의심한다는 것.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나는 인생을 살며 이 진실을 똑똑히 보았다.
어떤 직원은 같은 업무를 맡기면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 두 사람의 업무 실력은 처음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격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게 벌어진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과소평가한다. 남이 이룬 것은 쉽게 믿지만 정작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끝없이 의심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잠재력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 생각도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면 삶은 혼란스러워진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목표를 향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의 방향이 없으면 흐르지 않고 고인다. 고인 물은 결국 썩는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진 물은 어떠한 장애물도 지나가며 길을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향을 정한 사람만이 길을 만들고 길을 걷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나는 사람이 목표를 적어보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한 문장으로 자신의 목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꾼다. 그 문장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한 달의 계획을 만들고 몇 년의 결과를 만든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는 만큼 된다. 가능성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고 불가능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내가 사업을 하며 느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생각이 선행되고 현실이 그 뒤를 따른다. 현실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이 따라온다. 사람들은 보통 현실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 반대의 사례만을 보았다. 생각을 바꾼 사람이 결국 현실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다음 1년, 5년,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생각의 수준을 바꾸면 행동의 수준이 바뀌고 행동의 수준이 바뀌면 인생의 수준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험하고 확신한 불을 끌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사람은 생각한 만큼 된다. 생각한 만큼만 얻는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잠재력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만나면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스스로를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했다. 몇 년 후 둘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시작점에서 이미 생각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개 남의 성취는 쉽게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능성은 철저히 부정한다. 누군가가 큰 성공을 이루면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은 드물다. 내가 본 대부분의 성공가는 평범했다. 단지 그들은 평범함 속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을 뿐이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데 익숙하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한다. 이들은 잠재력의 크기를 측정해 본 적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신의 가능성도 모른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나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크기를 스스로 줄여버리면 끝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인간은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멈춘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이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아는 만큼 성장하고 스스로를 모르는 만큼 멈춘다. 사람들은 흔히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동안 늦은 시작이 오히려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고 어떤 이는 말년에야 꽃을 피웠다. 모차르트는 8세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괴테는 80세의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둘 중 누구도 실패자가 아니다. 시간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은 오직 시작하기 위한 결심이다.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상관없다. 사람은 무엇을 언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가에 의해 평가받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늦었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의 위안일 뿐이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늦은 때가 없다. 나 역시 사업을 하며 수많은 늦은 출발을 보아왔다. 어떤 직원은 5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60세에 새로운 부서를 이끌었고 70세에 새로운 일을 만들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의 숫자에 한 번도 속지 않았다는 점이다. 늦었다는 말은 변명이다. 세상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성장은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에서만 일어난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의 주인이며 지금 멈추는 사람은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다. 시작만 하면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경험이 쌓인 사람은 더 깊이 보고 더 정확히 판단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은 당신이 살아갈 미래의 기반이다. 늦은 시작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출발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 반대만을 보았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문제를 맞닥뜨렸다. 재고 부족, 설비 고장, 인재 유출, 시장 침체, 정치적 압박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정체된 조직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죽은 조직에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살아있는 조직에게만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실력이 아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만났을 때 무너진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배운 사람은 실패 속에서 길을 찾는다.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통로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성공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문제와 마주서는 사람에게 온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순간은 돈을 벌기 시작할 때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때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직원들을 보았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늘 힘들어했고 일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밤새 일해도 생기가 넘친다. 그들에게 일은 노동이 아니라 표현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대 이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돈만 보지 말고 가치가 무엇인지 보라. 돈은 가치를 잘 만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무료로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일로는 큰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좋아서 하는 일로는 상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낸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길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책에서 읽은 한 연구를 통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처음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나는 이 진실을 직접 보았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하루가 의미 있고 시간이 살아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감정이 무뎌지고 삶이 흐릿해진다. 목표는 에너지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도전이 있는 사람은 퇴보하지 않는다. 나는 60세 이후 오히려 더 바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30세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70세에 성장한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목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삶은 선명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의 삶은 흐려진다. 목표는 삶의 나침반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힘이다. 부자의 가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첫 번째 사람이 존재한다. 나는 내 가문에서 그 첫 번째가 되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불을 만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움직이면 가문이 움직이고 당신이 멈추면 가문도 멈춘다. 가난은 대물림 될 수 있지만 부도 대물림 된다. 차이는 단 한 사람의 결심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라.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 바꾼다. 이것이 창업자의 책임이며 기회의 본질이다. 내가 평생 강조해온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다.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 문제가 아니다. 중도에 스스로 퇴장하는 것이 문제다. 문 앞에서 돌아서는 순간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난관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 성공은 빠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달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원리다. 인생은 끝까지 도전한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부도, 명예도, 성취도 모두 그 문 뒤에 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절대 퇴장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